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년도 경희대 의학계열 온라인 모의 논술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미 교과서에서 다 배운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런 거 쓰일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거, 발산에 대한 거, 그리고 수열의 합공식, 특히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그런 것들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런 것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나중에 쓰이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서 보면은 이거를 괜히 알려준 게 아니구나, 이거 쓰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처음 본 입장에서는 모르죠. 여튼 지금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삼각형이 OP1이 1인 상태에서 점점 올려간대요. 그래서 OP1이 1인 상태에서 세타만큼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러면 쭉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OQ1 그리고 P2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길이들로 중간중간에 점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들을 쭈루룩 만들고 그 각 변들을 수열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선생님 코가 자꾸 막혀가지고. 여튼 이 세타들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에서는 얘를 상수로 취급하겠대요. 그리고 이 알파도 상수로 취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PN을 나타내는 거니까 PN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P1, P2, P3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얘의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지만 얘는 대충 어떻게 생긴 식이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에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인접한 항들끼리의 관계를 봐야 돼요. 관계를 파악하자. 그래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당연히 좀 연결해 봐야죠. PN 플러스 1이랑 PN이랑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PN 플러스 1이랑 PN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진 않지만 QN을 경유해서는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QN은 딱 보니까 이 삼각형들이 다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코사인을 취하면은 PN이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PN 플러스 1을 P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답으로 옮겨 적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제시문에서 OPN 플러스 1 OQN 요거의 비율을 내가 알파라 했으므로 PN 플러스 1은 어떻다? 알파 QN이다. 그런데 이때 삼각형 OPN QN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QN 코사인 세타는 PN이므로, 그러므로 따라서 PN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분의 알파의 PN이다. 이것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즉 무슨 얘기예요? 등비수열이죠. 따라서 PN은 코사인 세타분의 알파의 n-1 곱하기 P1, 즉 코사인 세타분의 알파의 n-1이다.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여기
OP1의 길이는 1이고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세타나 알파가 다 고정돼 있을 때의 값이고, 만약 세타나 알파 혹은 tn이 고정돼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사인의 값을 구해야 돼요. 사인. 이 삼각형들에서 사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qn, tn, 얘네들을 엮어야겠네요. 얘네들을 엮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엮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qn이 뭐니까, qn이 이제 알파 n분의 pn 플러스 1이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pn하고 알파 n을 엮어도 상관은 없겠다. 뭐 그런 생각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삼각형 OPN QN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니까, 좀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결국에는 식을 좀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식을 좀 풀어 써야 돼요. 이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뭐 쓰고 싶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QN의 제곱은 TN의 제곱 플러스 P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변에 알파 n을 곱하고 싶죠. 왜냐면 알파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알파 n의 제곱을 곱하면, 그래서 p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요렇게 하고,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그리고 이제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요 놈이 계산이 안 된 채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얘네가 이 대학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못 풀어서 계산을 안 한 건 아닐 거야.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걸. 그래서 요거를 뭔가 좀 힌트 주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죠. 자, 여튼 그러면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등비주얼이래. 이 점화식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풀려고 당장 이 상태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못 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식을 변형해야지.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야지. n 플러스 1의 제곱 pn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n제곱 pn 제곱 빼기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항이 1개씩 차이 나겠구나.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봤더니 동일하게 항이 1개씩 차이가 나네. 그래서 항번호를 묶어줘야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항번호가 바뀌어도 그 점화식이 바뀌지 않는다. 즉 얘를 내가 bn 플러스 1이라 놓으면 너는 bn인 거고, 그러면 bn 플러스 1이 bn이야. 그러면 bn 마이너스 1일 거고, 쭉 가면 뭐까지 가겠어요? b 1까지 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p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n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을 넣은 거랑 같을 거란 말이야. 그 값은 1이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pn의 제곱은 n제곱분의 n-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n이 아니라 사인이었죠. 사인.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n은 얘는 pn의 플러스 1 요거 분의 알파 n tn이었네. 요게 제곱.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도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거 한 줄만 옮겨야겠다.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어때요? 저 사인의 극한값은 수렴하겠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할 때 사인 제곱 세타에는 0이다.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 사인 제곱 세타 값은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n이 다른 식으로 주어졌네. 다른 식으로 주어졌어도 우리 문제없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pn의 제곱에 대한 거를 또 구하는 거니까 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위에 문제에서도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pn에 관한 점화식을 얻어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pn에 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점화식을 한번 얻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qn의 제곱 이퀄 tn의 제곱 플러스 pn의 제곱 즉 얘는 보통 이런 거 이제 즉은 엿다 써요. 그 이제 수식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큰 것까지야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알파 n을 곱하면은 pn 플러스 1의 제곱은 알파 n tn 하니까 a r에 n승 플러스 얘도 a p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때 또 앞에 뭔가 곱해져 있네? 또? 그럼 이제 양변을 뭐 한다? a의 n승으로 나눠본다. n 플러스 1승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런 식으로 뭐가 곱해져 있는 꼴이면요 항상 그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면 돼요. 그냥 뭐 pn 플러스 1이 뭐 예를 들면은 2pn 플러스 뭐식이다 무슨 넘버다 무슨 숫자가 있다 했을 때는 그냥 양변에 2n 플러스 1 하면은 그러면 2n 플러스 1분의 pn 플러스 1 이퀄 2n분의 pn 뭐 뒤에 거는 뭐 상관없고요. 여튼 다시 얘네를 통째로 수열의 한 항으로 보게 된다면 항번호 차이가 하나가 되게 되는 지금 원래 주어진 저 검은색 볼펜으로 쓴 점화식에서는 pn과 pn 플러스 1이 무슨 관계를 갖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쟤네를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항번호 차이가 하나가 나게 그 형태로 딱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그거는 규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양변에 AN을 나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칙 연산 정도는 사실은 내용을 다 서술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형태의 수열 어떻게 하죠? 이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렇게 돼 있네. 이런 형태는 다 그냥 1부터 2부터 3부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 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다 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pn분의 an의 제곱 a의 n승이죠. 이런 것도 이제 인덱스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뭐냐, a1분의 p1 플러스 p1의 제곱, 그 다음에 ar 플러스 몇 가지, a의 r에 n-1승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뒤에 있는 부분을 그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합공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주의해야 될 게 뭐였다?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만약에 이 공비가 1이라면 그 생각 해줘야 됩니다. 공비가 1이라면은 경우를 따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따로. 그래서 a1분의 1 플러스 그냥 n-1항이죠. r하고 a가 같을 경우, 만약 a가 r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줘야죠. 총 항 몇 개예요? n-1개죠. n-1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뭐 an승을 뭐 다시 곱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는 이제 다시 an-1 플러스 an-1 r n-1 r이 그리고 이제 n-1 플러스 r 이렇게 되나? 아,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렵네. 어차피 저 a는 이 a를 아래 거랑 합산시켜보면 a-r 나오고, r an의 r 마이너스 a r의 n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나이 먹어가지고 계산하려니까 힘드네. 자, 그 다음에 논제 3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의 리밋 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a와 r의 범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사인 제곱 세타인이 뭐라고? qn분의 tn 혹은 pn분의 알파 n tn, 그런 거다. 삼각형 OPN QN에서 사인 제곱 세타 n은 pn의 제곱, 아니지, p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an 알파 n tn 얘네 전체 제곱 이퀄 임으로, 그냥 이렇게 임으로 씁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n 플러스 1. 이거 자꾸 헷갈리네요. p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식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r이 a랑 같을 때, r이랑 a가 서로 다를 때 경우를 각각 따로 논술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치고요. 케이스 1. 그래서 r이랑 a가 서로 같다면
R이랑 A가 서로 같다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PN의 공식은 위에 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플러스 1 사인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앞에 써버렸으니까 p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알파 n tn이 ar의 n승이죠. 이퀄. 그래서 pn 플러스 1 하니까 리미트 앞에 붙여주고, 요런 기호 같은 거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런 거 이제 기호 같은 거 수학적 맞춤법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수학적 맞춤법 우리 반드시 지켜가면서 글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A, R의 N승. 그러면 이제 어차피 R이나 A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를 전부 다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A 1 플러스 A의 N 콜 0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N은 양수니까, A는 양수니까 A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 임으로 사인 제곱 세타에는 수렴한다. 뭐 이렇게 중간중간 결론 한번 내주는 거 괜찮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2. R이 A보다 크다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pn 플러스 1에 대한 공식이 아래 거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an승 플러스 저렇게 나오네요. 적어놓을 걸. an 플러스 1 r a r의 n 플러스 1 네 a 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아래를 전부 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거야. r의 n승. 그러면 이제 r분의 a의 n승 a 플러스 r분의 a의 n승 ar 마이너스 a 곱하기 r 그리고 a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r이 지금 a보다 크다라는 가정이니까 이 상황에서 r분의 a는 1보단 작아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항도 사라지게 될 거야. 그쵸?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얘는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r분의 r-a 이렇게 되겠죠. r분의 r-a 이므로 수렴한다. 그럼 이제 사인 제곱 세타에는 수렴한다. 뭐 이런 정도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 3. A가 R보다 클 때.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제곱 세타 n 따져줄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a 마이너스 r분의 a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r 마이너스 ar의 n 플러스 1 그것분의 ar의 n승. 잠깐만요. 이거 여기 이제 n-1이구나. 그래서 항번호가 다르네요. 다른 게 맞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뭘로 나눠줘? 이번에는 a의 n승으로 나눠줘야죠. a의 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r분의 ar 마이너스 a의 a분의 r n승 ar 그리고 a의 a분의 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a분의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날라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0. 분모가 그냥 분자가 통째로 0이 될 거예요. 분모는 0이 아니고 살아남는데. 알겠죠? 을 넣는다.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에는 수렴한다. 그러면 케이스 1, 2, 3에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R이랑 A가 서로 같을 때 수렴하고요. R이랑 A가 서로 다를 때도 각각 다 수렴해요. 각각 다 수렴을 하고 물론 그 수렴값은 서로 달라요. 수렴값은 서로 다르지만 수렴한다. 그래서 케이스 1, 2, 3에 의해 의해 모든 양수 A, R에 대해 사인 제곱 세타에는 수렴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쓰면은 이제 경희대, 의대 논술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풀 수 있다. 정도. 여튼 고생했고요. 다음 문제도 또 같이 한번 봅시다.